북한이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을 안 하죠. 연평 1, 2해전 같은 경우 천안함에 대해서는 의외로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일이 더 컸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는 길에 주유를 했는데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었어요. 자, 1,500원에 넣은 게 엊그제 같은데 2,000원이라니 다 전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북한 체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을 때 전쟁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예상하에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참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중에 제일 걱정이었던 거는 군에 두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뭐 그런 제 걱정은 뒤로 하고, 북한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9.11이나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그러면서 그 막 포 쏘고, 남자들은 좀 전쟁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전쟁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정말로 미국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를? 그러니까 그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11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9.11이 일어나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9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9.11이 이제 있게 되면서 전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커졌고, 미국이 이라크 반정부 시위자였던 빈 라덴도 그렇게 죽였잖아요.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거는 제가 한국에 와서 그것도 알았거든요. 바로 차우세스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이 지도자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엄청나게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자주 다녀갔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분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시죠? 국민들이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김정일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문물을 더 닫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한국에 와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그 얘기를 알았을까?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선전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선전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일단 한국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누굽니까? 북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 올 때까지도 계속해서 미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고 배웠고, 그 올 때까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전쟁을 누가 먼저 일으켰는가 하는 거는 역사의 진실이잖아요. 근데 진실까지 왜곡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그 한국 전쟁 김일성이 일으킨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 미국이 6.25 날에 새벽 5시에 박격포를 쏘면서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냐고. 대포를 쏘면서 그렇게 배워주거든요. 평화롭던 일요일 새벽에 포를 막 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와서 알아보니 이미 미군은 그때 철수 단계에 있었던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와, 뭐야, 사실도 왜곡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나서는 다음을 안 믿기 시작했는데 뭐였냐면요, 신천 대학살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건 뭐냐면은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이 항해도 신천에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 박물관에 미국 사람들이 막 총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이런 영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천지 미제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을 잊지 말자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과연 진실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북한은 어느 편이에요? 러시아 편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도 우크라이나가 먼저 일으켰다고 교육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로 러시아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침략자인 우크라이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동맹국인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도 걸어야 된다고 아마 교육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 대해서는 북한은 어느 쪽 편인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란 편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란을 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이렇게는 한 편이기 때문에 또다시 미제국주의자의 침략이라고 이란 전쟁을 묘사하겠죠. 그런데
그 전쟁을 묘사함에 있어서 숨기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군의 타격이 더 많아서 이란이 많이 파괴됐잖아요. 손실이 어마어마했고 미국은 그렇게 타격 입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걸 아예 반대로 설명을 합니다. 이란의 정예 부대가 미국을 타격을 했고 수많은 미국의 병사들이 죽었으며 미군 비행사 이란 영역에 떨어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작전을 해서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 이란에 떨어진 군인을 미군이 와서 데려갔거든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근데 저는요 전쟁을 일으킨 미국에 대해서도 좋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지만서도 자기의 국민인 군인을 그 적진에서 무조건 데려가는 그 정신 하나는 모든 나라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뭐 잠깐 드리면서 그런 얘기들은 다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평해전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정세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정세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안 알려주냐면 타격이 클수록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을 안 하죠. 그래서 연평 1, 2해전 같은 경우 그리고 천안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안함에 대해서는 의외로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손실이 더 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랑처럼 먼저 공개를 하지만 북한 군인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축소하거나 아예 안 알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쟁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도 계속 전쟁 이야기만 진행되잖아요. 왜냐면 오늘 주유소에 가서 2,000원에 넣은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름값 때문에도 전쟁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뉴스들은 전쟁을 다루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란 전쟁이나 이스라엘이나 레바논이 휴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알려졌더라도 노동신문 한 기둥에 요만큼 썼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전혀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요. 근데 그거는 있다고 해요. 한 가지. 부풀리지는 않는답니다. 자신들에 맞게 상황을 살짝 왜곡하는 건 있겠지만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났다고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뭐 지금 현재 남한에서 듣고 있는 이 뉴스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듣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검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20년간 북한에서 봤던 상황으로 북한 당국이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를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이게 제일 핫한 것 같아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거냐라는 건데요. 저는 안 될 거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북한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아무리 또라이 같은 김정은이어도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가도 같은 거를 깰 거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점점 너무나도 또라이 짓이라고 보기에는 체계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횟수도 잦아지고 북한 주민으로서 그러니까 북한의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느끼는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4월 15일 태양절에 그 태양궁전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보러 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서열이 다 표시되거든요. 근데 거기 정중앙에 김정은이 아닌 김주애가 섰잖아요. 김정은이 한 발 더 물러서고 위에 김주애를 세우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는 웃음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김정은이가 본인이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느 순간 죽게 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자리를 이어가는 게. 그래서 대부분의 남한의 학자들은 여기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었으니 자기 자녀가 올라오는 데에 발판을 닦아주려고 하고 있다. 그 발판을 닦아주는 데에 김주애가 희생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주애든 누구든 어쨌든 세워서 그 자리를 닦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세울지 딸을 세울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다.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잦아지고 있어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다 김주애를 어쩌면은 차기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김주애는 절대 아니었다고 하는 제 생각을 조금씩 지금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가지 더 김정은을 제가 북한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평가를 하자면은
북한 주민 대부분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대 세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그 집안이 해야지, 신의 집안이니까. 그런데 그 신의 집안에서 이제 여성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북한 여성들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고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여성 지도자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치학과 수업을 할 때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여자의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죠. 세금도 못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성이 여왕이 되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해서 몇 세기가 넘어온 지금에야 어쩌면 여성의 정치적인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그러니까 국제적인 분위기죠. 전 세계적인 분위기에 자기도 따라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미 여성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대한민국도 여성 대통령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쩌면 김주애도 한반도 위쪽에서 지도자로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도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자에서 계속 남자로 간다면 여자들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잖아요. 왜 근데 계속 남자만 해? 그런데 지금은 부인도 내세우고 있고 김여정이도 내세우고 있으면서 보면 다 여자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김주애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제가 볼 때는 20살은 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후계자 수업을 계속하고 성인이 되면서 공식 명칭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청년대장 동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됐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3대를 했는데 4대를 못해라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반항 같은 거를 아예 못할 겁니다. 하게 되면 죽는데요. 원래는 안 될 거라고 보셨는데? 저는 그랬었습니다. 지금 저는 국정원까지 그렇게 발표를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 여러분, 국정원이 발표했어요. 김정은의 후계자로 내정이 된 것 같다, 이렇게. 근데 그런 정보는 북한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거든요, 국정원이. 그리고 휴빈트라고 해서 다 있을 거잖아요, 북한 내부에도. 그래서 국정원이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좀 지금 그런 상황. 그렇죠. 그런 거를 굉장히 노리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김정은이. 여성들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그 딸이 나오는데 아이는 무슨 잘못이야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애니까 뭐 귀엽게 봐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핵 시험장에 데려갔을 때부터 제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자기는 핵을 만드는 아주 횡포적이고 침략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내 아이를 데리고 온, 나는 아이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내가 만들더라도 내 후대들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지 무작정 마구 쓰는 호색한 망나니는 아니다,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싶었겠죠. 근데 국제사회가 또 엄청 반응하잖아요. 오늘 영상을 만든 거는 만약에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있게 된다면은 사실 이런 뉴스나 보도들은 그 나라 말을 알아야지만 듣는 거잖아요. 인터넷을 볼 수 있다면은 뭐 한국 뉴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 뉴스를 우리는 나가면 유튜브로 바로 검색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KBS 뉴스, MBC 뉴스 이거 검색하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사실 처음 나왔을 때 KBS 뉴스, MBC 뉴스를 검색할 수 있는 그것조차 못해요. 제가 탈북자잖아요. 그러면 탈북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북한 노동자에게 이제 제 영상이 뜨겠죠. 뜨게 되면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전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이란이 막 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것들을 레바논까지 함락을 할 생각으로 엄청나게 군사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사실은 손실이 크잖아요. 봤을 때 이긴다고 자처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진실하게 전달해 주고 싶어요. 누구의 편에 서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나라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전쟁은 미국이 먼저 시작한 게 맞고요. 이란이 지금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지게 된 계기는 하메네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사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모두 죽였거든요. 아예 지하 벙커에 있는데도 거기를 다 폭파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김정은에게 어떻게 다가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메네이를 죽이기 전에 미국이 한 행동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바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납포해 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남의 나라잖아요. 미국 영토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거기 남의 나라의 경호원들을 모두 죽이고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김정은을 그냥 냅두는 거는 못 잡아서 냅두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잡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를 하메네이나 마두로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중요한 거 여러분, 북한 주민 여러분 중요한 거, 미국의 다음 타겟이 어디냐면 쿠바입니다. 쿠바를 이미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구상에서 다시 한번 3차 대전이라는 큰 계기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서 유엔 헌장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사랑하자 이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지켜져서 한동안의 평화가 유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 여러분 캄보디아 태국하고 싸우는 거 모르셨죠? 네, 거기도 전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서 너네 싸울 거면은 둘 다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하는 바람에 딱 잠잠해지긴 했는데요. 언제든지 거기는 또 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태국이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필리핀하고 중국도 영역 해경들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거기도 불안하고 있고요. 인도와 파키스탄도 늘 국경에서 지금 전쟁이 조금씩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이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 4년을 막 넘기고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미국이 또 이란 전쟁까지 일으키겠냐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란 전쟁이 일어났고 가장 타격이 큰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남한 분들은 아시지만 북한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 곤두박질했죠. 그래서 주식 때문에 하루아침에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갔고요. 그리고 나서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유가 급등하면은 비축유라고 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쓸 수 있게 이제 석유를 비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북한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열악하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축유를 풀었고 국가가 원유 가격을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텐데 현재는 잡힌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란 당국이 중국 유조선과 인도 유조선은 또 보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기네와 친분이 있는 나라는 보내는 거죠. 그 막힌 해협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은요 일어나면은 위험한 겁니다. 이 전쟁이 더는 확전되지 않고 여기서 멈추기를 저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을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고요. 오늘 영상은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저 늘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주고 싶고 또 그들의 질문도 받아서 이런 건 이런 거다 설명도 해주고 싶은데 영상으로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다시 만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모든 주민들 속에 제 어머니와 그리고 저희 시집의 식구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여러분 힘내시고 지구상의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남과 북의 정세만큼이나 긴장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근데 이런 것들이 불안하게 다가가려나 그런 걱정도 있는데 의외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답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도 아무 일 없는 듯이 유튜브 영상도 촬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쟁이 빨리 가셔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남한에서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